자, 이어서 다음 상담 해보도록 할게요. 증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41세 여성분이시고요. 메니에르병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현기증이 나고 청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병이죠. 2년 전부터 귀에 물이 차고 통증을 느끼셨다고요. 그리고 어지럽고 구토 증세까지 나타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더불어서 청력 저하도 지금 현재 느껴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많이 고민이실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아니라요. 네네. 제 며느리예요. 아, 네. 근데 한 2년 전부터요. 지금 41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뭐 앉았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핑 돈다고 쓰러지고 해가지고 응급실을 한 10번 더 갔어요. 네. 근데 엊그저께도 또 갔다 왔거든요. 응급실에요. 네. 근데 응급실에서 그 병원에서요. 한 여러 약을 치워먹고 한 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며느님 상담을 지금 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저희가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더욱 자세한 예.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딴 게 아니고요. 예, 예. 우리 저 41살 며느리가요. 예. 한 2년 됐어요. 예. 그냥 앉았다 일어나가지고 토하고 예.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한 2년 전부터 한 20번 갔나 봐요. 예, 근데 그러셨군요. 엊그저께 또 갔거든요. 예. 그 응급실에 계속 이제 어지러움증 갑자기 이제 그리고 토하고요. 시아버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자주 발생을 하는 예, 상황이고 핑 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이한 예. 증상을 보였었고 예. 그다음에 막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토하고요. 많이 화장실에도 토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러시죠. 그 병원에서 혹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여기 혹시 메니에르 병이라고 뭐 혹시 귀에 진단을 물이 튄다고 받으셨나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좀 전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어르신께서 이제 그 원인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예.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의사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여러 사이트에서도 한번 찾아보신 바도 있으시겠지만 이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확한 원인이 아직까지는 없는 밝혀지지 않은 좀 이렇게 질병이에요. 예.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굳이 모른다고 우리가 하더라도 아직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예. 대략적인 이 병리 기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섭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섭생 관리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예. 그 며느님께서 혹시 짠 음식 좋아하시나요? 그렇게 짜지는 않게 먹어요. 그러시죠. 앞으로도 젓갈을 예. 좋아해요, 젓갈을. 예, 젓갈을 좋아하시고요. 예, 예. 그 젓갈을 좋아하시고 젓갈이 좀 이렇게 짭조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맛이 예.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요 메니에르 질병이 다 어느 정도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는 예. 시아버님께서 약간의 잔소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예. 짜게 먹으면은 이게 삼투압이 올라가고 해가지고 부종 현상이 더 증가가 돼서 훨씬 더 메니에르 질병이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염분 섭취 제한하는 겁니다. 예. 짜게 먹지 않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꼭 그거는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며느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아버님이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스트레스는 별로 없으실 거는 같은데 그렇죠. 예,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는 상황이겠죠? 예, 예. 예. 이렇게 며느님께서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가정 주부님이실 수도 있는데 예, 공무원이에요. 예, 공무원이시군요. 그럼 굉장히 이렇게 업무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겠네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피로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메니에르 질병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증폭인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덜 피곤하게 좀 이렇게 그 가정 내 업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예. 이게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했으니까 예. 이게 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낮은 음역대를 이게 잘 못 들으시게 되고요. 예. 병이 좀 진행이 되면은 높은 음역대를 잘 못 들으시게 되세요. 지금 오른쪽 여기 귀가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시죠. 근데 높은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으세요? 낮은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으세요? 아유, 무슨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예, 나쁜데요. 정확하지는 아직 않으시고.
예, 그래도 제가 뭐 아직까진 이제 당사자분이시진 않지만 어쨌든 예.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예. 머리 아프다고 하는 증상도 혹시 같이 동반이 되시나요? 예, 머리도 아프대요. 머리도 아프고 예. 이 소화기 장애 미식거리고요. 미식거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메스거리고 구토 나오고 예. 혹시 설사도 있으신가요? 설사 그런 건 별로 설사는 안- 없으시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메니에르 질병의 양상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예. 뭐 한의원에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봤어요. 예, 꼭 한번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진찰 상담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 적극 권해드리는데요. 예.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담음이라고 하는 예. 이게 담음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인체 내의 생리적인 진액이 그러니까 노폐물화가 돼가지고 예. 이게 빨리빨리 이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예.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에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를 담음의 양상이라고 표현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담음을 이렇게 내려주는 치료법들이 한의학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바나라든지 백출이라든지 진피라든지 백봉령이라든지 이런 약재들이 한의원에서 많이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피로감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도 한의학적으로는 잘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 게 원인은 모르지만 한 80% 정도는 자연 치유 경과를 밟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의 흐름에 맡기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여보세요? 예. 여기 어떤 사람은 또 뭐 저기 흑염소요. 흑염소. 몸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거 한번 해줘보라 그러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예. 그 제가 봤을 때는 흑염소보다 예. 정확하게 타겟화된 그리고 이제 정확한 진찰에 따라서 예. 컨디션을 바로잡아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예. 뭐 부작용도 훨씬 덜하실 것이고 예. 뭐 훨씬 더 개선 효과를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좋은 음식 같은 거 그런 건 네, 아버님. 예. 그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예, 예. 싶은데요. 지금 그 며느님이 귀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 좀 찬다라고 예, 그 상담을 하셨는데 그 물이 찬다는 건 귀에 예. 그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염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심한 염증은 외부에서 뭐 세균이라든지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염증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예. 이런 식의 그 만성 염증은 예. 저희가 한의학에서 봤을 때 기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흑염소라는 개념도 어떤 몸이 조금 허약하고 예전에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잘 못 먹고 수척했을 때 먹던 어떤 그 대표적인 예. 그 보양 음식의 계통인데요. 예.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 이제 며느님을 진찰을 해서 예.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뭐 체질에 따라서 뭐 녹용이 주약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인삼이라든지 황기라든지 하수오라든지 어떤 그 원기나 에너지를 보충시킬 수 있는 약재들을 평상시에 이렇게 보약 처방으로 해가지고 투여를 하는 것도 일단 귀에서 물이 차고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예. 또 염증 치료에 그 한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침 제제가 봉동 약침입니다. 예. 그래서 봉동 약침을 이제 알러지를 제거한 약침 액들을 이 귀 주위의 어떤 특정 혈자리에 조금씩 주입을 함으로써 귀에서 일단 발생하는 염증을 좀 치료해주고 또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어떤 치료들도 있고요. 예. 봉동 그다음에 이제 약침이요? 많이 어지러우실 때는 예. 그 옆으로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예, 어디로 쓰러지면 이제 응급실에 가야 돼요. 네, 뭐 이렇게 쓰러졌을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야 되겠지만 예.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물이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예. 또 그런 빙빙 도는 어지러움증이 느껴질 때 이렇게 울렁거리는 그 소화기 증상까지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누우는 것보다는 좀 옆으로 뭐 예. 왼쪽으로 10분, 오른쪽으로 10분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가 어지러움증에는 좀 좋은 자세로 알려져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예, 그렇죠.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음식 잘 드셔야 되고 한의원에서 그런 원기 회복이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 황만기 원장님 말씀하셨던 담음이 몸에 있다면 담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쓰는 게 사실은 그냥 흑염소 해서 보신으로 목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메니에르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사실 대표적인 귀 질환으로 꼽히는 것이 중이염이 있고요. 또 웨이도염이 있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연의 주인공이 갖고 계셨던 메니에르병이 있습니다. 자, 황만기 원장님, 이 세 가지 병들이 각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그 뭐 정확하게 발병 원인이라든지 발병 기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제일 쉽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이 병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별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도염이라고 하는 거는 겉귀에 문제가 있는, 겉귀에 염증 반응이 있는 거를 웨이도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고막, 그러니까 겉에 이 귓볼서부터 귓바퀴서부터 고막까지를 외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귀 이렇게 팔 때 보면은 귀지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이제 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있는 걸 웨이도염이라고 하고, 고막서부터 아주 짧은 주위를 중이, 가운데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이라고 하는 건 속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시청자님들 예전에 뭐 과학 시간, 생물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아기들 이렇게 학습 지도할 때 분명히 다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그 세반고리관이라든지 전정기관이라든지 달팽이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좀 전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메니에르병 며느님 관련해서 상담을 주셨었는데, 요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청자님들께서 이렇게 메니에르병 뭐 요새 좀 많이 들어본 것도 같고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2006년도에 메니에르병 앓은 국민들이 총 몇 명인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5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2년도 한 6년 정도 지나가지고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11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즉 이제 거의 아주 빠른 시간 안에 2배 가까이 이렇게 메니에르병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대부분 좀 전에 그 며느님에도 해당되는 연령대인데 30대에서 50대까지, 특히 이제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노년의 병도 아니고 젊은이의 병도 아니고 중년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메니에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데, 말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의사 선생님, 이 병을 처음으로 기술한 프랑스 의사 선생님 이름이 메니에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861년도에 메니에르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이상한 질병이 있다, 그 환자를 케이스에서 이제 메니에르병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자가 면역 상태 때문에, 즉 우리 몸의 면역계가 외부에 있는 뭐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렇게 면역 반응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이제 면역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 몸의 세포를 내 몸의 면역계가 공격하는 상태를 자가 면역 상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가 면역 기전이 작동을 해가지고, 조금 요거는 어려운 얘기인데, 엔도 림파틱 하이드롭스, 즉 임판의 부종이라고 하는 어떤 병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귀의 충만감, 귀가 꽉 찬 느낌이라든지 귀가 우웅하는 이런 울림이라든지, 아까 그 며느님처럼 핑 도는 어떤 회전감 있는 현기증이라든지 오심구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드러나는 양상들을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데요. 한 80% 정도가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 치유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생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피로 관리 해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섭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삼투 현상과 관련된 그 부종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짠 음식을 되도록이면 안 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귀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으면은 가까운 의료기관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민간요법에 의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 특히 이제 한의원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